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 쉬셨나요? 최대한 쉬는 시간을 조금 드리면서 리프레시 되시기를 좀 바랬는데, 좀 그런 여유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사실 이렇게 실무를 하시면서 이런 교육 세션을 듣고, 심지어 이렇게 실습 시간이어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중간에 뭔가 하차하신다거나 중간에 좀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까지 그것도 이렇게 오후 시간에 수요일 오후 시간 늦게까지 많이들 남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만큼 최대한 남은 시간 좀 컴팩트하게 해서 빨리 뭔가 완성 한번 시켜 보면 좋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해서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 놓치셨더라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실습하는 거 보면서 익히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남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과정까지도 끝까지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 방금 전까지 했던 것은 이제 RDS 프록시를 만든 거였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9 인스턴스와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있는 프록시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곧 그래서 프록시의 기능들을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워크샵 자료에서는 그 순서상으로는 RDS 프록시 생성 부분에 해당되고요. 지금은 RDS 프록시를 생성한 것까지는 했고 그 클라우드9에서 우리가 그 워크샵에서 복사해 왔던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서 실제 프록시의 기능을 테스트해 보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프록시는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빌더스 프록시라고 해서 지금 하나가 보이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 프록시의 엔드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하는 것을 이 프록시를 통하도록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록시 엔드포인트를 기억을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록시로 들어오셔서 방금 만드신 프록시를 선택하셔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프록시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엔드포인트 값을 따로 저장을 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엔드포인트 이름 옆에 네모 박스 두 개 겹쳐져 있는 거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것도 클립보드에 바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 별도의 뭐 메모장 같은 곳에 저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9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접속해 보는 걸 확인하고 프록시를 접속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면 클라우드9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창을 띄워 놨는데 혹시 창을 끄셨던 분들은 별도의 클라우드9이라고 탐색바에서 서비스를 서칭을 하시고 environment에서 builders-app id라고 만들었던 environment에 id 옆에 open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클라우드9 환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만들어 놨던 뭐 create.py 파일과 test.py 파일이 보이실 텐데 저 터미널 창을 조금 더 키워 볼게요. 리셋을 하고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 코드가 이제 create.py 코드거든요. 그래서 한번 python create.py라고 실행을 해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만들었던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시크릿의 이름을 넣어주고 커넥트를 하죠. 데이터베이스에 커넥트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create table과 insert 내용들은 아마 쿼리 SQL문에 익숙하신 분들은 상당히 와닿는 직관적인 내용이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 테이블에 값을 입력을 하고 입력했던 값을 select all 해서 가져와서 그 뿌려주는 코드이고요. 이 create 파일 했을 때 어떤 값들이 출력까지 되셨으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failover 환경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지금 이제 확인하시는 워크샵의 스텝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5회 RDS 프록시 생성에서 그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DB failover가 있습니다. 여기 이 챕터를 지금 이 챕터를 이제 실행할 순서입니다. 이 failover를 확인하는 기능은 그 서비스 콘솔 창에서 그 버튼으로 손쉽게 해볼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RDS 창으로 넘어가서 실행을 해볼게요. 클라우드9에서 환경에서 나오셔서 RDS 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RDS 입력을 하셔서 RDS 서비스 콘솔 창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클릭을 해 주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빌더스 대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럼 이 중에서 그 인스턴스가 두 개가 있죠. 라이터 인스턴스와 리더 인스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라이터 인스턴스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액션스에서 그 페일오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페일오버를 선택을 해 주시고 클라우드9으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이제 그 실제 페일오버 환경을 테스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클라우드9에서 로컬 환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python.test.py 파일을 한번 실행해서 이 테스트 파일을 한번 실행해 줘 보도록 할게요. 이 테스트 파일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while 문이 돌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커넥트를 해서 select all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어떤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면 커넥션 로스트를 프린트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failover를 클릭을 했으니 곧 아마 그 커넥션이 로스트가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커넥션이 로스트가 되었다가 다시 복구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 이 failover 하는 과정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보니까 방금 failover를 클릭한 다음에도 한 1분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커넥션 로스트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넥션 로스트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다가 금방 돌아왔죠. 한 7초가 걸렸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오로라 자체적으로도 오로라의 그 자체적으로도 어떤 장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복구하기 위한 페일오버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 갖고 있는 테스트 코드로 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커넥션 로스트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죠. 클라우드9 환경 나와서 다시 한번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이 원래 이름이 뭔가 짧은 아이덴티파이어가 짧은 빌더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1이 라이터 인스턴스였잖아요. 근데 방금 페일오버를 제가 실행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리더 인스턴스가 라이터로 승격이 됐어요. 승격이 되면서 다시 그 장애 사항이 복구가 된 거였겠죠. 그러면서 이 코드상으로도 커넥션 로스트가 됐던 게 다시 정상적으로 select all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7초면은
이것도 사실 상당히 빠른 페일오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RDS 프록시를 쓰면 어떨지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페일오버를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한 1 분여 정도가 지난 시점에 정말 딱 1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1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커넥션 로스트가 났고 7초 정도가 걸려서 다시 그 장애 사항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RDS 프록시를 써 보도록 할게요. 아까 RDS 프록시 엔드포인트 따로 어 메모장에 복사를 해 두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실 그 RDS 프록시를 쓴다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서 지금 코드 창으로 보자면 32 번째 줄에 호스트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 있죠. 이제 커넥트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호스트를 RDS 프록시의 엔드포인트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RDS 프록시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형태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수정할 게 많이 없죠. 여기 프록시 상에는 제가 아까 복사해 놓았던 엔드포인트 정보들을 입력을 해 둘 거고요. 혹시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자면 RDS 창에서 RDS 창 서비스 콘솔로 들어오셔서 프록시스 클릭을 하시면 만들어 놨던 프록시가 보입니다. 생성된 프록시를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프록시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를 사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버튼을 사용하셔서 엔드포인트 카피를 해 오셔서 하시고 우리가 만들었던 클라우드9의 test.py 파일 안에서 28번째 라인에 프록시하고 원래는 빈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이 엔드포인트 값을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는 지금 RDS 언더바 호스트라는 그 변수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프록시라고 고쳐줄게요. 이제 호스트가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RDS 프록시를 바라보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커맨드 S 파일 하고 세이브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테스트 파일 수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터미널 창에서 실행했던 것도 다시 한번 실행해 줘 볼게요. python test.py 파일 똑같죠? 지금은. 그러니까 RDS 호스트 지금 코드를 수정했기 때문에 프록시를 바라보도록 수정을 한 건데 기존의 RDS 호스트를 썼을 때랑 테스트 파일을 실행했을 때 동일합니다. 동일해야겠죠. 네, 프록시를 타든 안 타든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건 똑같아야 될 거니까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페일오버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게 맞다면 다시 한번 똑같이 페일오버를 실행했을 때 1분여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커넥션 로스트가 나는 상황이 아마 연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 RDS에서 다시 한번 그 페일오버 버튼을 실행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서비스 콘솔 창에 계신 분들은 탐색바에서 RDS 입력을 해서 넘어와 주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시스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라이터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 라이터 인스턴스에 라디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이 라디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액션스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페일오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일오버를 방금 실행을 했고요.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커넥션 로스트가
한 7초 정도가 떴었는데 지금은 RDS 프록시가 지금은 시간은 한 25분 정도네요. 지금은 기억해 두고 RDS 프록시를 썼을 때는 1분여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한 7초 정도 커넥션 로스트라는 로그가 떴는데 지금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 26분까지 기다려보면 되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크리에이티브 파일이나 테스트 파일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시크릿 네임에서 뭔가 잘못 지정이 되어 있으시거나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코드 자체는 워크샵을 그대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실행이 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당시에 뭐 이니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샵으로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혹시 놓치셨다거나 아니면 시크릿 네임이 다른 이름으로 지정돼 있으실 경우에는 아마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과정이 되지 않아서 에러가 나시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1분 정도는 지나고 지금 한 30초 정도 더 기다려 볼게요. 사실은 이 RDS 프록시를 쓰시고 나면 커넥션 로스트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페일오버가 그만큼 빨리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이 테스트를 해 봤는데 확실히 RDS 호스트를 썼을 때는 커넥션 로스트 타임이 뭐 오늘은 7 초였지만 한 10초 정도까지도 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매번 RDS 프록시를 시로 이제 세팅을 해 주고 난 다음에 페일오버 했을 때는 커넥션 로스트가 로그가 찍히는 타이밍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7 분이 됐으니까 거의 2 분여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타이밍상으로는. 그리고 지금 RDS 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다시 이 아이덴티파이어가 더 짧은 빌더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1이 라이터 인스턴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승격이 된 거죠. 그래서 페일 오버가 됐는데도 커넥션이 끊기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네, 그래서 그만큼 페일 오버가 빨리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RDS 프록시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 이제 클라우드 와치로 로그 수집하는 부분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크숍에서 넥스트 넘어와 주시면은 이제 로그 수집하기를 시작할 거고요. 지금 한번 그 클라우드 9 창은 이제 나오셔도 되고요. 나오셔서 클라우드 와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그 서비스 검색 바에서 클라우드 와치 아니면 CW라고 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클라우드 와치 창 전 들어왔고요. 왼쪽에 로그스 밑에 보시면 로그 그룹스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그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에러 로그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에러 로그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 빌더스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만들었던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죠. 이 빌더스 데이터베이스 슬래시하고 에러 지금 로그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너럴 로그라는 것과 오딧 로그라는 것도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볼게요. 이 로그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그 IDS 콘솔 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탭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탭에서 이제 클라우드 9은 쓰지 않으니까 새로운 탭에서 RDS라고 서비스 콘솔 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메뉴들 중에서 파라미터 그룹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 파라미터 그룹스에 들어가셔서 이제 할 것이 뭐냐면 그 어떤 로그들을 활성화할 건지 이런 세팅 값들이 있잖아요. 이 세팅 값을 그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적용해 주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파라미터 그룹이라고 하는 세팅 값을 미리 만들어 두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그걸 어플라이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그룹스에서 우리가 이네이블 시키려고 하는 제너럴 로그와 오딧 로그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그 세팅 값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그룹스에서 create 파라미터 그룹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파라미터 그룹 패밀리는 데이터베이스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버전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오로라 MySQL 5.7 버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수정해 주실 것이 없고 여기 타입을 클릭하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그룹과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그 중에서 밑에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 클릭하겠습니다. 이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보시면 인스턴스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인스턴스 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인스턴스 별도의 세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클러스터 전체에 한 번에 적용할 파라미터를 만드실 건지를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은 이제 각 인스턴스별로 다른 뭐 세팅 값을 줄 것은 아니고 클러스터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을 타입을 선택을 해서 그 파라미터를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명은 저는 오로라 클러스터 로그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클러스터 로그라고 하고 크리에이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로라 클러스터 로그라고 하는 파라미터 그룹이 생성이 됐죠. 여기에서 이 파라미터를 수정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라미터 그룹에서 체크박스 클릭하시고 네, 오로라 클러스터 로그를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쭉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0페이지가 가까이 되죠. 여기서 에딧 파라미터를 해보겠습니다. 에딧 파라미터를 하시고 난 다음 제너럴 로그와 오딜 로그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색을 해볼게요. 제너럴이라고 한번 입력해 주시면 밑에 필터링된 파라미터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제너럴 로그를 밸류를 1로 세팅해 주겠습니다. 1로 세팅을 하고 세이브 체인지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빌더스 데이터베이스의 그 파라미터 그룹을 어플라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들어오셔서 빌더스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제일 위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 모디파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 보시면 그 어디셔널 컨피규레이션에서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을 때는 기본 세팅으로 그대로 넘어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에서 오로라 클러스터 로그를 만들었던 것을 선택을 해 주시면 그 제너럴 로그가 이네이블 된 파라미터 값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로라 클러스터 로그를 클릭해 주시고 밑으로 쭉쭉 내려오셔서 컨티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의해 주셔야 될 것은 여기서 스케줄 모디피케이션에서 두 개 옵션이 있어요. 메인터넌스 윈도우 우리가 지정해 놓은 시간이 있죠. 그때 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 당장부터 이 수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거냐 이를 묻는 작업인데 여기에서 apply immediately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선택해 주시고 modify cluster 해볼게요.
이렇게 모디파이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한번 그 파라미터 그룹이 변경이 됐잖아요. 이때에는 한번 인스턴스들을 그 재부팅을 해 주셔야지 이 파라미터 그룹이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밑에 라이터 인스턴스 레디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액션스 클릭을 하시고 리부트가 있습니다. 그 리부트를 해서 재부팅을 한번 해 볼게요. 리부트 db 인스턴스 해서 컨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부팅을 이제 시작했죠. 그리고 그 리더 인스턴스도 똑같이 리부트를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라디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액션스 클릭을 하시고 리부트 명령어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모두 지금 리부팅에 들어가 있죠. 이 리부팅이 다 되고 나면 우리가 만들었던 제너럴 로그가 이네이블 되어 있는 그 파라미터가 적용이 돼서 이제 클라우드 와치에서도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 새로운 파라미터 그룹으로 적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수동으로 재부팅까지 해 줘야 되는데 이 다음 그러니까 기존에 세팅해 뒀던 파라미터 그룹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파라미터 그룹을 바꾸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 그룹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뭐 제너럴 로그를 다시 뭐 디세이블 한다든가 다른 그 옵션들을 이네이블 시켜주는 그런 수정 사항을 할 때는 이렇게 재부팅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과정은 그 다음에 오딧 로그를 세팅하는 과정을 해보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그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터 인스턴스는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리부팅이 끝났네요. 그리고 방금 리더 인스턴스에 대한 그 리부팅도 끝나서 셋 모두 스테이터스가 어베일러블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클라우드 와치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러스터들은 제대로 리부팅이 됐고 모디파이드 된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클라우드 와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라우드 와치 입력을 해주셔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클라우드 와치 창을 미리 열어둔 게 있어서 이로 다시 바로 넘어와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그 그룹스 클라우드 와치 들어오셨으면 로그스 밑에 로그 그룹스 들어오시면 되고요. 로그 그룹스 클릭하셨을 때 기존에 창을 열어두셨던 분들은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제너럴 로그에 대한 로그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러 로그, 제너럴 로그까지 확인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 오딧 로그를 한번 이네이블 해볼게요. 우리가 그 오로라 클러스터 로그에 대한 파라미터 그룹을 만들었죠.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만들어둔 그룹에 어, 그 오딧에 관한 것만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한번 세팅을 바꿔볼게요. 그러려면 다시 한번 그 오로라의 그 파라미터 그룹을 수정할 수 있도록 RDS 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탐색창에서 RDS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밑에 파라미터 그룹스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그룹스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오로라 클러스터 로그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파라미터 그룹 클릭하고 에딧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주실 것은 이제 파라미터 필터링해서 우리가 필요한 파라미터만 걸러볼게요. 오딧 로깅, 오딧 언더바까지 치시고 나면 밑에 내려와 보시면
서버 언더바 오딧 언더바 로깅이 있습니다.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이걸 1로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딧 이벤트를 한번 추가해 줄 건데요. 우리는 커넥트와 쿼리문에 대한 오딧 이벤트들을 로깅을 하도록 세팅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llowed values에서 connect, 쿼리까지를 복사해서 밸류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ave changes까지 해 주시면은 기존의 파라미터 그룹의 오딧에 관한 로그도 활성화를 되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세팅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의 그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오로라 클러스터 로그라는 파라미터 그룹을 이제 설정을 해 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너럴 로그를 활성화할 때처럼 그 각각 뭐 라이터 인스턴스와 리더 인스턴스를 재부팅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번 재부팅을 해야 되면은 그것도 꽤나 좀 번거로운 작업이 됐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파라미터 그룹을 바꿨을 때만 한번 세팅을 재부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save changes까지 했으니까 한번 그럼 클라우드 와치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 여기에서 혹시 모르니까 save changes를 하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저는 파라미터 그룹스 들어와서 오딧을 해보니 오딧 파라미터를 필터링 해보니 밸류에 커넥트와 쿼리 문이 있고 오딧 로깅까지 이네이블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탐색바에서 다시 한번 클라우드 와치를 입력을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딧 로그가 지금 수집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네, 클라우드 와치 들어오셔서 로그스 밑에 로그 그룹스가 있습니다. 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 이제 아까 에러 로그와 제너럴 로그까지만 있었는데 오딧 로그까지 한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확인 보이시죠? 네, 이 오딧 로그는 말 그대로 이제 오딧이 감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커넥트와 쿼리문에 대한 오딧을 활성화했으니 뭐 커넥션 뭐 성공 실패라던가 뭐 사용자 정보 같은 것들이 보일 거고요. 뭐 쿼리문에 대해서도 뭐 권한 오류 같은 이런 관련된 로그들이 아마 이 오딧 로그에 담기게 될 겁니다. 아, 네,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뭐 클라우드 9 그리고 오로라 그리고 RDS 프록시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시크릿 매니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서비스를 지금 한 2시간 정도 안에 써보시는 거라서 굉장히 기존의 AWS 콘솔이 익숙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어려운 작업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놓치시거나 그런 경우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자연스러우실 수 있는데 지금 끝까지 지금도 거의 한 300여 분 정도가 아마 계신 것 같은데 끝까지 이 세션을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정말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았죠. 리소스 정리하는 거. 네, 과금이 이게 뭐 교육도 좋지만 과금이 되면 또 불필요한 과금은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소스 정리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고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그 워크샵에도 리소스를 정리하는 순서도 맞게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록시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록시가 RDS 서비스 콘솔 창에 있었죠. 그래서 RDS 들어오셔서 프록시스 클릭하시고 이 프록시를 딜리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딜리션은 그 프록시를 선택하시고 액션스 딜리트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딜리트 미를 똑같이 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 리소스를 지우는 과정은 워크샵을 보셔도 되고 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다 비슷한 과정들이라서 조금 빠르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딜리트 미 하시면 딜리션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한번 지워 봐야겠죠. 그래서 RDS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시면 밑에
우리가 라이터랑 리더 인스턴스가 각각 두 개가 있었죠. 먼저 리더 인스턴스부터 삭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 인스턴스 클릭하시고 액션스에서 딜리트를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역시 그 컨펌 메시지로 delete me 똑같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write 인스턴스를 삭제해야 되는데, 제가 초반에 그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딜리션 프로텍션 그 체크박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일단 비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터 인스턴스를 선택해 주시고 라디오 버튼 선택해 주시고 모디파이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라이터 인스턴스가 아니라 그 클러스터에서 세팅을 해줘야겠네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위에 있는 빌더스 데이터베이스 라디오 버튼 클릭해 주시고 모디파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저 밑에 Enable Deletion Protection이 있어요. 이 체크박스를 해제하시고 Continue 하신 다음, 여기서 중요하신 거죠. Apply Immediately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Modify Cluster를 해주시면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 Writer Instance Radio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Actions에서 Delete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Delete me를 입력해서 컨펌 메시지를 한번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두 인스턴스 모두 그 딜리션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9을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라이트 인스턴스를 삭제하실 때 create final snapshot이라는 그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방금 놓쳤네요. 네. 그 스냅샷을 뭐 굳이 생성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실습하신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 체크박스는 해제하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클라우드9 환경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그 클라우드9으로 그러면은 서비스 콘솔 창으로 넘어가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탐색창에서 클라우드9 입력해서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 environment를 라디오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 딜리트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딜리트라고 하는 그 컨펌 메시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입력해 주시고 딜리트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크릿 매니저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매니저에 그 시크릿을 만들어 놨었죠? 이를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에 우리 만들었던 prod 대시 app beta 대시 mysql이 있죠? 이를 클릭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액션스에서 delete 시크릿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바로 삭제가 되지 않고 일종의 그 웨이팅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가 이제 일종의 삭제를 스케줄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저 웨이팅 피리어드를 제일 최소 시간인 7일로 잡고서 그 딜리션을 하도록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들은
그 write 인스턴스와 read 인스턴스를 지웠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어느 상태인지. RDS 창으로 넘어가서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딜리션 중이네요. 네. 이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자원이 이제 클라우드 와치 로그가 있겠죠. 그 클라우드 와치 로그들도 한번 지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탐색바에서 클라우드 와치 입력을 해서 서비스 넘어와 주시고요. 그 로그 그룹스에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생성을 해뒀던 로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로그와 프록시에 대한 로그까지가 이번 실습을 통해서 생성됐기 때문에 이를 클릭을 하시고 액션스에서 딜리트 로그 그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까지 해주시면 네, 로그 그룹에서의 이제 실습에서 만들어졌던 그 로그들까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VPC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VPC를 한번 삭제해 줘 볼 텐데요. 사실 VPC 자체가 과금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뭔가 다른 인스턴스들이 여러 개 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삭제가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다른 인스턴스들을 못 지우는 하는 것 때문에 VPC까지 못 지워서 더 뭔가 과금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이 VPC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실습 중에 만들었던 VPC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혼동이 오시면 안 되잖아요. 기존 다른 VPC랑. 그래서 이 VPC를 삭제하는 것까지를 리소스 정리하는 것에 넣어뒀던 거고요. 이 VPC를 삭제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제 VPC 서비스 창으로 콘솔 창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이제 VPC 입력하셔서 넘어오시면 Your VPC 클릭해 주시면 AWS 지금 오늘 생성하셨던 빌더스 DB VPC가 보이실 거고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신 다음 액션스에서 딜리트 VPC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아마 지금 삭제가 되지 않은 자원들 때문에 지금 이런 에러가 뜬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VPC를 삭제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완료가 되고 나면 오늘 실습을 하셨던 것 그리고 그 리소스를 정리하는 것까지 모두 완료가 된 거고요. 오늘 당장 네, 1시 반부터 해서 5시가 될 때까지 이 실무를 하시면서 본업이 다 있으신 상태에서 이게 AWS 빌더스 온라인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그 퀘스천스 창에서 따로 채팅창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VPC 삭제 관련해서 또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클라우드9이 삭제되는 과정일 때는 VPC가 삭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VPC 삭제를 했는데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못 지운다 이런 에러 로그가 보이실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재시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음번에 더 좋은 세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